기자추 만지용입니다. 오늘은 임영웅 씨 소식 하나 준비했습니다. 일단 임영웅 씨 10월 본격적인 컴백을 앞두고 굉장히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죠. 저는 다시 임영웅의 시간이 왔다고 제목을 붙여봤는데 여기서 하나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이 행보에 맞춰서 임영웅 씨가 여러 방송사들과 협업을 하고 있거든요. 요즘 방송을 많이 안 본다. TV를 사람들이 안 보는 추세다. 그래서 SNS라든지 개인 채널이라든지 OTT를 통해서 많은 이런 접촉 루트들을 만들고 있는데 임영웅 씨는 방송사와 마치 약속을 한 것처럼 여러 채널을 돌아가면서 한 번씩 얼굴을 비치고 있거든요. 과연 이런 임영웅 씨의 행보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한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일단 임영웅 씨 지난 추석 연휴간 추석 인사를 전했습니다. 자신의 팬카페에 인사를 올렸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웅입니다 라는 인사말을 시작으로 언제나 즐거운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라면서 대학 얘기, 결혼 얘기는 금지라고 덧붙였는데 실제로 이 인사 듣고 나서 이번 명절 때 온 가족들에게 이 이야기 하지 않은 영웅시대분들 많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원래 임영웅 씨가 말의 힘을 보여줬잖아요. 예전에도 건강검진 받으시라 했더니 건강검진을 신청하는 횟수가 굉장히 늘었다고 했던 것처럼 이렇게 임영웅 씨가 말하면 곧 그게 실현이 되는 일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임영웅 씨 추석 기간에 사실 한 번쯤 봤으면 좋겠는데 보기가 힘들었죠. 그런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추석 명절 직후부터 본격적인 컴백 활동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왔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10월 4일 연휴가 끝나자마자 신곡의 제목이 공개됐습니다. Do or Die. 이게 신곡의 제목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미지, 포스터가 하나 공개가 됐어요. 임영웅 씨가 우주선 안을 배경으로 해서 굉장히 우주에 어울릴 만한 복장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모습이었는데 이전에 임영웅 씨가 보여줬던 여러 포스터나 앨범 재킷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죠. 전 장르가 무엇일지 너무 궁금합니다. 과연 이런 우주적인 느낌을 주는 앨범에서 임영웅 씨가 어떤 장르의 노래를 발표를 하게 될지 궁금한데 이건 10월 9일 신곡이 발표된 직후에 저희가 다시 리뷰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근데 저희 올드스타가 또 하나 맞췄어요. 뭘까요? 앞선 방송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앨범이 나올 것이다. 신곡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누차 말씀드리지만 공연을 하기 전에 새로운 공연 전에 신곡을 발표하는 것은 정말 정통 가수들의 하나의 의무이자 책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서 또 나훈아 씨 연말 공연을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나훈아 씨 앞서 7월 10일에 새벽이라는 앨범을 정말 새벽 시간대 기습적으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임영웅 씨 역시 신곡 없이는 공연이 없다는 가수의 정말 제대로 된 가수의 본질을 잘 이행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공연 전부터 정말 스케줄이 빡빡합니다. 올해부터 진행된 일정을 한번 쭉 짚어보면요. 지난 2월에 일단 미국 LA 돌비 시어터에서 공연을 열었죠. 이어서 싱글 모래알갱이를 공개했습니다. 임영웅 씨에게는 두 번째 자작곡이라는 의미가 컸고 MBC 쇼 음악 중심에서 1위 등 음악방송 3관왕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빌보드 글로벌 차트인까지 성공시키면서 영웅시대 팬덤이 해외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입증을 했죠. 자, 그리고 SBS에는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을 했고요. 이날 방송 분량이 전국 시청률 16.1%, 직전 방송보다 무려 3.1%포인트가 뛰어오르는 임영웅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월 9일 한글날이 기점입니다. 한글날 신곡이 발표된 후에 임영웅 씨는 본격적인 방송사 투어를 시작을 하는데요. 10월 12일 엠넷 M카운트다운에 출연하고 MBC 쇼 음악중심, SBS 인기가요 등 음악방송에 연이어 모습을 드러냅니다. 또 다른 방송 출연은 뭐가 있죠? 9월에 이미 녹화를 마친 TVN 놀라운 토요일이 있습니다. 10월 중순에 방송이 예정이 돼 있고요. 이렇게 방송 활동을 마무리한 후에는 10월 27일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인 전국 투어 콘서트에 돌입을 합니다. 자, 이렇게 컴백과 동시에 임영웅 씨가 여러 방송사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음악방송을 한 바퀴 도는데
음악 방송을 한 바퀴 돈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목요일 엠넷 M카운트다운, 금요일 KBS 뮤직뱅크, 토요일 MBC 쇼 음악중심, 일요일 SBS 인기가요. 이렇게 쭉 돌면은 한 바퀴를 맞췄다고 통상 표현을 해요. 여기서 궁금한 점은 이겁니다. 왜 이번엔 뮤직뱅크에는 출연하지 않을까? 사실 이걸 두고 앞서 문제가 됐던 방점 논란, 방송 점수 논란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지난해 5월 13일 방송됐던 뮤직뱅크에서 방송 점수 0점을 받으면서 결국 임영웅 씨가 1위를 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게 최근까지 이야기가 되는 게 지난 9월 초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죠. 이보다 앞서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 없음, 문제 없다라는 결론이 내려졌고, 그러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걸 기준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죠? 이 심의 역시 민원이 제기됐지만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혹시나 뮤직뱅크에 출연 안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 따지기에는 KBS와 임영웅 씨는 정말 많은 행보를 함께 해왔습니다. 일단 미국 공연을 마친 후에 KBS에서 마이 리틀 히어로가 방송이 됐었죠. 이거는 KBS와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맺었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도 임영웅 씨가 KBS와 뮤직뱅크의 방점 논란을 갖고 사이가 틀어졌다. 그래서 이번에 출연을 하지 않는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왜 출연 안 하는지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올해 쭉 기간을 놓고 봤을 때 여러 방송사가 결국은 한 번씩은 다 이렇게 협업을 해오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KBS는 그동안 많은 걸 해왔기 때문에 지금 공연을 앞두고 굉장히 시간이 촉박한데 본인의 시간적 여력을 따졌을 때 이번에 뮤직뱅크에는 출연하지 않기로 한 것이 아닌지라는 합리적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임영웅 씨의 행보를 보면은요, 되게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예능은 SBS 미운 우리 새끼, TVN 놀라운 토요일 두 가지를 선택을 했죠. 두 프로그램을 왜 선택을 했을지를 놓고 보면은요, 일단 미운 우리 새끼는 현재 방송되는 예능 중에서 가장 시청률이 높은 것도 있는데, 게다가 중장년층, 임영웅 씨를 좋아하는 팬들이 많이 찾는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임영웅 씨가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시청률이 껑충 튀었다. 그거 자체가 이 프로그램 자체를 선택하는 분들 중에서 임영웅 씨 팬들이 적지 않고 임영웅 씨 팬들이 추가적으로 더 이 프로그램을 선택했다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운 우리 새끼는 모벤져스가 출연을 하죠. 어머니들.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임영웅 씨의 팬이라는 거예요. 이런 접점이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컴백을 앞두고 출연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놀라운 토요일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젊은 층이 봅니다. 그런데 뭐예요? 임영웅 씨가 참여하는 그 코너 같은 경우는 노래의 가사를 듣고 그 가사를 맞추는 코너예요. 결국 가수로서 음악적으로 임영웅 씨가 소통할 부분이 많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아울러 임영웅 씨가 중장년층 팬들한테 조금은 더 치우쳐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MZ세대들이 많이 보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접점을 넓혀가려는 임영웅 씨의 또 하나의 시도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젊은 세대까지 껴안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임영웅 씨 방송사 투어를 하는 모습. 요즘은 방송사 투어를 안 하는 가수들이 꽤 많습니다. 왜냐면 방송사의 음악방송 시청률이 어떻게 돼요? 1%대예요. 0점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0.8%, 0.7%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음악방송에 한 번씩 출연하는 것은 일종의 상징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임영웅 씨를 좋아하는 팬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TV 세대예요. 그들에게는 여전히 TV가 굉장히 친숙한 매체이기 때문에 TV에 출연함으로써 그들과 또 한 번 호흡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본 건데, 임영웅 씨 콘서트 티켓팅 어마어마했죠. 실제로 그 공연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한정적이죠. 그럼 그분들은 임영웅 씨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임영웅 씨가 자신의 신곡 무대를 보여줄 수 있는, 공식적으로 이 무대를 꾸미기 위해서 방송사 투어를 계획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해본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영웅 씨는 개인 채널 활용은 소홀히 하지 않고 있죠. 15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임영웅 채널을 통해서 꾸준히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팬들과는 개인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따졌을 때는 보세요. 이명웅 씨. 가수로서 일단 앨범 활동에 충실하죠. 신곡을 꾸준히 냅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공연을 하죠. 직접 팬들과 대면을 합니다. 그리고 팬들과 대면을 하지 못했을 때 그 팬들에게 얼굴을 보여주기 위해서 뭘 해요? TV 출연을 합니다. 근데 무분별하게 하진 않아요. 어떠한 평소에 특정 고정 프로그램을 두고서는 그 프로그램에 계속 출연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렇게 신곡을 내거나 활동이 있을 때 이거와 맞물려서 새로운 활동을 모색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유튜브 채널. 본인 개인 채널을 통해서 SNS, 온라인 상으로도 꾸준히 소통을 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놓고 봤을 때 이명웅 씨가 어느 분야나 소홀하지 않고 본인의 역할을 계속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진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Do or Die. 진짜 어떤 장르일지 너무 궁금하고 이명웅 씨가 자작곡일지 작사 작곡에 어느 정도 참여를 했는지 아니라면은 과연 이번에는 어떤 작곡가와 손을 잡았는지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주에 관심이 많다는 거는 마이 리틀 히어로의 그 관련된 컨텐츠를 다루는 유튜버 궤도 씨가 출연을 함으로써 또 한 번 알려졌죠. 저는 궤도 씨가 이번 앨범에 어떤 식의 참여를 하거나 도움을 줬는지 아니면 영감을 줬는지 이 부분 역시 궁금하거든요. 이제 진짜 며칠 남지 않았고 10월 9일 앨범이 공개되면은 그때 이거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제가 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서 또 여러분들께 컨텐츠로 전해드리겠습니다.